장의사와 민세리의 친자검사 결과를 감쪽같이 조작한 김선재. 아니, 세리가 민 사장의 딸이 아니었어? 도대체 남자가 몇 명이나 됐던 거야, 쯧쯧. 민경채의 복잡한 남자 관계에 혀를 차며 곧 자기 차지가 될 민강유통의 회장실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이제 민경채와 결혼만 잘 치르면 자신이 회장직에 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입니다. 악랄한 민두식 회장 밑에서 위태롭게 버텨왔던 그 세월이 헛되이 되지 않았음에 콧노래가 절로 났습니다. 과연 세상 일이 김선재 변호사가 계획하는 대로 술술 흘러갈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민강유통 본사에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 아래 한때 침묵으로 덮였던 권력의 기류가 다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공백이었던 사장실의 의자에는 이제 새로운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민경채였습니다. 커피잔을 든 그녀의 손끝이 조명 아래서 붉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숨 좀 쉬겠네. 이 자리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냉랭한 승리의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깊게 몸을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이젠 누가 날 밀어낼 수 있겠어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김선재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 사장님, 출근 첫날 축하드립니다. 민경채는 고개를 들며 답했습니다. 축하라. 그래요. 기분이 어때요?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냉소를 띄었습니다. 내가 제일 통쾌한 게 뭔 줄 알아요? 무시아가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고 정신 못 차리는 거. 선재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사장님답습니다. 그 눈빛, 오래 기다렸습니다. 기다릴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가 움직일 차례니까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민두식 회장이 없는 지금 민강유통은 내 것입니다. 그러자 선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분이 돌아오면요? 민경채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일 없어요. 내가 그럴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재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경채 씨, 이제 우리 결혼식을 해야겠죠? 민경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선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계산적인 빛이 스쳤습니다. 결혼이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재 씨,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선재의 목소리에 미묘한 긴장이 배어났습니다. 민경채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야경이 그녀의 윤곽을 따라 흘렀습니다. 스텔라 장 여사님이 저를 돕고 계세요. 그분의 지원으로 저는 이 사장 자리가 아니라 회장 자리에 오를 겁니다. 선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 자리요? 네. 민경채는 돌아서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강그룹 전체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결혼 같은 변수가 생기면 일이 복잡해지겠죠. 주변에서 뭐라 하겠어요? 사장 자리도 모자라 이제 결혼으로 그룹까지 차지하려나 하고 말이에요. 그럼 선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속? 민경채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선재 씨, 우리의 목표는 권력이었잖아요. 결혼은 그 수단이었고요. 지금 제게는 더 좋은 카드가 생긴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선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결혼 후 민강그룹을 장악한다는 그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이제 그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었습니다. 경채 씨. 선재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제 역할도 있지 않았습니까? 민경채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선재 씨는 제 곁에 계속 있어야 해요. 제 오른팔로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때가 되면 생각해보죠. 지금은 아니에요. 선재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민경채는 다시 의자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일 얘기를 해볼까요? 스텔라 여사님과의 다음 미팅 일정 잡아주세요. 선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얼굴에는 위험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복도를 걷는 선재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날 이용만 하려는 거야? 그렇게는 안 돼. 절대로. 사장실 안에서 민경채는 홀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남자들은 다 똑같아.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곁에 두면 되는 거지. 밤은 깊어갔지만 민강유통본사의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빛 아래 새로운 권력 게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루시아의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두드려졌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문틈으로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김선재였습니다. 루시아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습니다. 손잡읍시다. 루시아는 펜을 내려놓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갑자기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민경채 편이 아니었나요? 김선재는 대답 대신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루시아는 잠시 망설이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든 서류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김선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스텔라 장 여사와 민세리. 조손관계 불일치. 유전자 일치율 0%입니다. 루시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세리가 여사님 손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김선재는 팔짱을 끼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경채가 저를 이용만 하려 했어요. 결혼 약속도 깨고 저를 그저 부하로만 두려고 했죠.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배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쓰실지는 회장님 손에 달렸죠. 대신 그가 루시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사 자리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김선재의 머릿속에는 민두식 회장의 비자금 장부를 쥐고 있는 한 자기가 회장 자리에 오를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민두식만큼이나 악랄한 민경채부터 제거해야 했습니다. 루시아는 서류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배신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알겠죠? 김선재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날 오후 루시아는 진짜 유전자 검사지를 들고 스텔라 장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집사가 안내한 응접실에서 스텔라 장은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루시아가 들어서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루시아 씨. 무슨 일로? 여사님. 루시아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꼭 보셔야 할 게 있어요. 루시아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스텔라 장이 천천히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도자기 파편이 카펫 위로 흩어졌지만 스텔라 장은 그것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서류 위에 선명히 적힌 문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조손관계 불성립. 유전자 일치율 0%. 이게 말이 돼? 스텔라 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했는데. 루시아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조작한 겁니다. 민경채가 여사님을 속였어요.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거예요. 스텔라 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붉은 기운이 번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상실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감히.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감히 우리 가족을 가지고 장난쳤다고? 내 손녀를 찾았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녀의 주먹이 팔걸이를 내리쳤습니다.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 못해. 루시아는 조용히 다가가 스텔라 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루시아의 눈빛에는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됐잖아요. 루시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우리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둘 다 민경채에게 배신당했죠. 둘 다 소중한 것을 잃었고요. 스텔라 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지만 곧 그녀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가운 결의뿐이었습니다. 좋아요. 스텔라 장이 루시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번엔 진짜 끝내자. 제대로. 두 여자의 눈빛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 순간 복수의 동맹이 완성되었습니다. 민강유통 본사 대강당.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로 주주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워갔습니다. 단상 위에는 민경채가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절대적 권력을 쥐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스텔라 장의 지원을 받고 루시아를 무너뜨렸으며 이제 민강유통은 완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시대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민경채는 여유롭게 서류를 넘기며 주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문태경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주식 지분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을 공개해야겠습니다. 민경채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문태경은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민강유통의 최대 주주는 민경채 사장님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민경채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최대 주주는 문태경이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발음했습니다. 루시아 직무대행입니다. 순간 회의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웅성거림이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 회의장 뒤쪽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루시아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주식 증서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서류들이 조명 아래서 하얗게 빛났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책상을 붙잡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명 내가 모든 걸 계획했는데. 회의장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쿵. 또 다른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스텔라 장이었습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얼굴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경채를 향해 천천히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걸어왔습니다. 민경채. 스텔라 장의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를 얼렸습니다. 세리는 내 손녀가 아니야.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민경채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스텔라 장은 진짜 유전자 검사지를 공중으로 내던졌습니다. 서류가 공중에서 펄럭이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조손관계 불성립, 유전자 일치율 0%. 그 글자가 모든 사람의 눈에 박혔습니다. 당신이 나를 속였어. 스텔라 장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거짓 검사지로, 거짓 희망으로 내 마음을 가지고 놀았지. 20년을 찾아 헤맨 내 손녀를 당신은 거짓으로 만들어냈어. 민경채는 고개를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여사님. 제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저는. 단상 옆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민두식 회장의 휠체어를 밀고 공실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참회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경채 앞으로 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씨. 공실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모든 걸 잘못했어요. 민경채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공실장님, 지금 무슨. 그날 공실장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20년 전 그날, 저는 두 아이를 바꿔치기 했어요. 회의장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큰아가씨 아이가 아니에요. 공실장의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루시아 사모님의 아이였습니다. 뭐라고? 민경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루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20년을 몰랐던 진실이었습니다. 내 딸이 살아있다. 내 진짜 딸이 살아있다니. 그녀의 입에서 안도와 함께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거짓말이야, 민경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당신들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다 민두식 회장님의 짓이었어요. 공실장이 흐느끼며 말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회장님은 큰 사장님이 낳은 딸이 결국 자신에게 복수할 거라는 점괘를 받으셨어요. 민강을 지켜준 보살님이 말씀하셨대요. 꽃의 씨의 씨앗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공실장은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그럼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죽은 미소는? 공실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민경채를 향했습니다. 미소가 진짜 큰 사장님의 딸이었어요. 쾅! 민경채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미소가? 그 아이가? 그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다 조작이라고. 휠체어에 앉아있던 민두식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공실장. 민두식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공실장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민두식은 민경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냉혹한 기업인의 눈빛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살기 위한 선택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변명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민경채가 그를 향해 손을 뻗으며 절규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내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남자와 그 아이까지. 그녀의 목소리가 비명으로 변했습니다. 다 아버지 손에 죽은 거잖아요. 호세도, 미소도 다 당신이 죽인 거예요.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민두식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경채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기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내가 쌓아온 모든 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라니. 그녀의 손톱이 대리석 바닥을 긁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루시아가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리듬을 탔습니다. 하나, 둘, 셋. 그녀는 주주들을 돌아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민강유통은 거짓과 조작으로 세워진 제국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가짜 신분, 바꿔치기 된 아이들, 조작된 검사 결과들, 살인. 그녀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욕심과 권력욕이 만들어낸 지옥이었습니다. 주주들의 숨소리마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루시아의 눈빛이 불타올랐습니다. 이제부터 민강유통의 진짜 주인은 거짓이 아닌 진실입니다. 조작이 아닌 정의입니다. 폭력이 아닌 법입니다. 짝, 짝, 짝.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커졌습니다.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곧 회의장 전체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스텔라 장은 자리에 앉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동시에 해방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20년간 찾아 헤맨 소녀는 결국 거짓이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민경채는 바닥에 쓰러진 채 텅 빈 눈으로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샹들리에의 수정들이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잔인했습니다. 그녀가 평생 쌓아올린 왕국, 그녀가 모든 것을 걸고 차지하려 했던 제국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내 거였는데.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다 내 거였는데.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회의장 밖 복도의 창가에서 문태경은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탐욕의 끝은 항상 추락이지. 민경채의 왕국은 그렇게 단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성은 결국 진실이라는 것엔 파도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손에 쥐려 했던 모든 것이 마치 모래성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민강유통 본사 건물 위로 먹구름이 지나갔습니다. 오랜 폭풍이 지나간 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판사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어 올렸습니다. 피고인 민두식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민두식은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민강그룹을 호령하던 그의 위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굽은 어깨, 텅 빈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횡령, 배임, 살인교사, 증거인멸, 위증교사 등 총 27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도윤실업 한경수 사장의 신기술 개발을 빼앗아 살인을 사주한 사건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기업을 사유화하고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점은 경제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판사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민두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추징금 800억 원을 명한다. 쾅!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민두식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음, 피고인 민경채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민경채가 피고인석에서 일어섰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배임, 위증, 증거인멸 등 19개 혐의로 기소되었다.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특히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는 계획적이고 치밀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민경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또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한 액수가 15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주주들과 직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판사가 판결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민경채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추징금 150억 원 및 재산 몰수를 명한다. 쾅! 민경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변호인에게 붙잡혔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녀의 중얼거림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김선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김선재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각오하고 있던 얼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판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민두식 피고인의 비자금 장부를 검찰에 제출하여 진실 규명에 협조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한다. 김선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김선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추징금 10억 원을 명한다. 쾅!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친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교도관들이 피고인들을 호송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민두식은 무표정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민경채는 울부짖으며 끌려갔습니다. 억울해요, 저는 피해자예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김선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교도관을 따라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루시아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문태경과 스텔라 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법정을 빠져나가는 죄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끝났네요. 스텔라 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네. 루시아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요. 법정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너무 따뜻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루시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진짜 민강유통을 만들어갈 시간. 문태경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함께해요, 루시아 씨. 두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뒤로 정의가 승리한 법정이 햇살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짓의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진실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